자,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52쪽 예제 5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다음 중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죠? 자, 그럼 거래를 찾는 문제인데, 거래를 분류하는 문제에서 상품을 매입하다, 매출하다, 환출하다, 환입하다, 할인하다, 애누리하다, 또는 환출, 환입 대신에 반품이라는 용어로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찾아보세요. 3번이죠? 일단 3번은 답이 아니다.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보는데 1번 분개를 해봅니다. 1번 미수 수익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저를 봅니다. 뭐로 받았다고요? 현금.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지요. 뭘 받았어요? 미수 수익을 받았죠. 미수 수익이란 자산이 감소하네요. 자, 잠깐. 수익으로 끝났지만 선급이나 미수로 시작되는 건 자산, 선수나 미지급으로 시작되는 건 부채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차별의 현금, 대별의 미수 수익, 얘도 자산, 얘도 자산. 남자끼리 마주보고 있죠. 교환거래입니다. 2번 매출 채권의 어음 회수. 매출 채권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분개해 볼게요. 여러분, 매출 채권을 받으면 매출 채권이란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매출 채권을 받으면 매출 채권을 받으면 매출 채권 더 달라 소리 못하죠? 받을 거 받았으면 매출 채권이란 자산이 감소하죠. 뭐로 받았는가? 어음으로 받았죠?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잖아. 얘도 상품 때문에 생긴 거니까 상품과 관련해서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죠. 또는 자, 이렇게 분개를 했다면 얘도 자산, 얘도 자산. 교환거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잠깐 여기 보세요. 얘도 매출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은 다 매출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매출채권이라고 써도 돼. 그럼 매출채권, 매출채권? 똑같은 말이 나오면 아예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교환거래라고 우길 수도 있고 거래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손익거래는 아니라는 얘기죠. 4번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5번 상품 주문 대금을 지급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상품 주문 대금을 지급을 했어. 뭐로 지급했어요? 자, 회계상에서는 주기는 줬는데 뭘로 줬는지, 받기는 받았는데 뭘로 받았는지 안 나와 있으면 현금으로 주고받은 걸로 가정하자 그랬죠? 자, 상품은 주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 동시에 상품 주문 대금을 지급했다. 계약금 준 거죠? 상품 나중에 사올 거를 선금으로 미리 준 거죠.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라 그랬죠.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자, 그럼 얘도 자산, 얘도 자산이죠. 교환거래입니다. 자, 그런데 3번을 보기 전에 저를 잠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금융자산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금융자산. 이 금융자산이라는 거 뭘 말하는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온 것 같은 매출채권도 금융자산이고,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같은 매출채권도 금융자산이고, 미수금, 금융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미수금 뭔 얘기야? 아직 못 받은 돈이죠? 나중에 돈 내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나중에 돈 내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이걸 금융자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금융자산에는 뭐 FV, PL 금융자산이니 FVOCI. 제가 필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인터넷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FVOCL 하고 써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FVOCI, IM, 뭐, 이런 거, FVOCI, AC, 이런 것들이 다 금융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은 게 1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팔았어요. 100만 원어치를.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받을 것이, 자, 100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으면 나는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얼마가 있는가? 100만 원만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00만 원인데 경험상 또는 정황상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자식은 남한테 뭐 돈을 빌리면 물건을 외상으로 사가면 한 10% 정도는 꼭 떼먹고 주더라. 또는 특정인이 아니라 경험상, 정황상,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있더라. 한 10% 정도는 꼭 떼먹히더라. 자, 우리가 자, 여기 분필이 있어요. 분필이. 우리 회사 이게 그 자산인데. 야, 이게 분필이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어요. 이래 회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분필이 어떻게 됐나요? 그럼 부러졌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분필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부러졌어요 하지 않고 손상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손상. 이러한 자산은 물리적인 손상도 손상이지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인쇄된 게 1,000만 원이야. 인쇄된 게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900만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원가가 900만 원이죠. 그럼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부분 뭐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다든가 만기가 되면 이 원금을 1,000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럼 미래에 예상하는 현금 흐름, 미래 예상 현금 흐름,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이 나중에 원금도 1,000만 원 받고 주기적으로 이자도 받고 하면은 900만 원에 사온 이것이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이 한 1,500만 원 정도로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게 다시 예상을 해보니까 요즘 상황이 뭐 경기도 안 좋고 갑자기 뭐 지진도 뭐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 나한테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게 예상 현금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1,500만 원만큼 돈이 나한테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한 700만 원밖에 나한테 돈이 들어올 게 없을 걸로 보여.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거 얼마에 사왔어요? 900만 원에 사왔죠?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얼마예요? 700만 원밖에 안 되죠? 사올 때 금액보다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이 더 적잖아요. 손상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꼭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어야만 손상된 게 아니라 미래 예상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란 나한테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 현금 흐름이라고 말하는데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 1,500만 원이다. 그럼 1,500만 원 쓰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500만 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갈 것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5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이 현재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을 때, 원가보다 사올 때 금액보다도 오히려 나한테 돈이 더 적은 돈이 들어올 것 같아. 그걸 손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손상입니다. 자,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걸 이제 나중에 원가 모형으로 측정하는 요 말을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가 모형이니 재평가 모형이니 듣기 전이니까 그냥 원가 모형으로 측정하는 어떤 건물에 지금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요거 저기 쓰다가 갑자기 삐져나왔잖아요. 그럼 필기를 할 필요 없이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물의 원가가 100만 원이야. 건물의 원가가. 그리고 이 건물이 그동안 감가가 되었어. 조금씩 달아서 없어진 거죠. 그럼 감가된 금액의 합계. 지금까지 요 누계 얘기라는 거 뭘 말하는 거야? 자, 보세요. 지금 요 칠판 비품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거래 일어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막 보이죠? 지금 거래 일어나고 있네. 시간이 경과하면서 달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고기간 말, 즉 결산일에 얼마가 달았나 한꺼번에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3년 전에 사왔는데 3년 전 결산일에 뭐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한 50만 원 했고, 작년도에 감가상각을 예를 들어 뭐 20만 원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올 결산일에 30만 원 감가상각을 했다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 시킨 금액의 합계,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회사가 건물이 1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 10만 원이라고 쳐. 이거 왜 액수로 크게 했을까? 5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예를 들 걸. 감가상각 시킨 금액이 합계가 10만 원이에요. 현재 대답해 주세요. 이 회사 건물의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최대 감소는 차감적 평가 기정이죠. 원가에서 그걸 뺀 게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은 90만 원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럴 때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슨 계정이죠? 자산이죠? 왜 자산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따라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니까, 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될 때만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저쪽에 계신 저분이 제가 5년 전에도 봤어요, 사실은. 5년 전엔 굉장히 예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름다워졌잖아요. 예뻤던 저분이 왜 아름다워지셨는지 사실 모르죠? 전 알아요. 손 좀 댔어요. 손 좀. 견적이 한 3천 나왔다 그러더라고. 자, 5년 전에 이 손 좀 대가지고 어떻게 지출의 효과가 아주 오랫동안 연결이 되죠. 이런 거 자산 처리하는 거야.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미친다. 이것도 미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된다는 의미와도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건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자, 저분은 그렇고, 저분 얼굴에 오늘 요 뭐 좀 바르고 왔죠? 바르고 왔죠? 저 화장품 값 들어갔네? 지출의 효과가 그거 이제 한 3년 동안 안 지우나요? 아, 오늘 저녁에 지울 거예요? 뭐 지출의 효과가 금방 끝나죠? 요건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야. 점심 뭐 드셨어, 오늘?
밥. 알아, 밥 먹은 거. 얼마 드렸어요? 3,000원? 3,000원짜리 밥도 있어? 김밥 사드셨다고? 좋아. 저분이 오늘 김밥 3,000원어치 사드셨어요. 지출의 효과가 어떻게 돼요? 단기에 그쳐요? 아니면 미래, 장기간 연결이 돼요? 단기에 그치는 거죠? 그 점심 3,000원 사드신 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제 산삼에다가 백사에다가 한 2,000 들여서 좀 그 지난주보다도 힘이 좀 좋아 보이시죠? 앞으로 한 30년간은 끄떡 힘 이런 걸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미치죠? 그것도 미래 경제적 계획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걸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물어? 건물이 왜 자산입니까? 그러면 미래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기 때문에 자산 처리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또는 이해는 지출의 효과가 장기간에 미쳐도 자산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자, 다시. 건물이 왜 자산이라고요? 미래의 경제적 교육이 기대되니까. 자,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근데 오늘 가만히 다시 한번 이 건물이 나한테 돈을 얼마나 벌어줄 수 있을까 하고 추정을 해봤는데 남는 기간 동안 자, 장부 금액은 분명히 100만 원입니다. 장부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100만 원인데 미래 예상차가 없어도 당연히 미래는 예상이죠. 미래 현금 흐름이 얼마가 될까 봤더니 장부 금액 90만 원이구나. 장부 금액 90만 원짜리가 미래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될까 봤더니 90만 원에 사온 이놈이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이 한 100억쯤 돼. 뭔 얘기냐? 이 건물 잘만 이용하면 한 100억쯤 벌 것 같아. 이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회계상에서는요, 장부 금액보다 미래 현금 흐름이 더 클 땐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저분이 저 산이 저렇게 오늘 일요일이라 대충 입고 온 것 같지만 제 명품이에요. 저게 300만 원 주고 사셨다 그러더라고. 너무 사치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300만 원 주고 저 옷을 사셨는데 300만 원을 주고 산 이유가 뭐예요? 저분이 생각할 땐 웃돌이 하나가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00만 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자산은 사올 때 금액보다 예상 현금 흐름이 더 큰 겁니다. 계산기 사셨어요? 전자계산기. 아직 안 사셨어요? 계산기 들고 계신 분, 지금. 계산기 갖고 계세요? 계산기 좀 보여주세요. 비상용으로. 비상용? 좀 큰 거 사셔야 돼. 예를 들어 또 이런 분들 계시대. 이제 여기 연세 드신 분 많으니까 자제분들도 돈 많이 버는 성인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갑자기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니까 자식이 아빠 공부하는데 계산기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명품 전자계산기 한 300만 원짜리 사다 주잖아요. 그거 안 돼. 시험 보러 못 가. 시험 보러 가는 거는 메모리가 안 되는 공학용 계산기 그런 거 말고 4,7연산이나 되는 그 이왕이면 숫자 큰 거 있죠? 그것만 갖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기는 얼마 주고 사셔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3,000원에서 2만 원 사이까지만 사야 돼.
2만 원짜리도 괜찮더라고요. 3천 원짜리도 괜찮고. 10만 원짜리 계산기 사시면 이거 회계시험 보기 어려워요. 요거 사야 돼요. 자, 2만 원에 계산기를 샀습니다. 계산기를 산 이유가 뭐예요? 2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야. 예를 들어 계산기를 이용해서 일단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면은 자신의 총기만 잃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이거 그 정년도 없이 70 넘어서도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잖아요. 괜찮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2만 원을 들여서 계산기를 삼으로 해서 평생 30억 원 벌 수 있다면 이게 미래 예상 현금흐름이야. 그리고 이거 먹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계산기를 팔아서도 벌 수 있죠. 야, 저 사람 계산기는 아주 그냥 복이 많은 계산기야. 저 길을 받아서 그 10만 원에 파세해서 팔 수도 있다고요. 그 모든 게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인데 장부 금액보다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이 더 클 땐 아예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는. 근데 장부 금액은 90만 원인데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벌건 아니면 이것을 사용해서 돈을 벌건 아무리 죽을 둥 아둥바둥 해서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예상 현금 흐름이 40만 원밖에 안 돼. 장부 금액은 90만 원인데 예상 현금 흐름은 40만 원밖에 안 돼. 대답해 보세요. 얼마가? 50만 원이 뭐 된 거예요? 손상된 겁니다. 손상이란 말의 의미 이해하시죠? 장부 금액보다 예상 현금 흐름이 더 적을 때 손상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현금 흐름이 더 크면 회계 처리 안 하고 현금 흐름이 적어질 때만 손상 처리한다. 회계는 모든 자산은 장부 금액보다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이 더 클 땐 회계 처리 안 한다. 장부 금액보다 현금 흐름이 더 적을 때는 손상 처리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어떤 회사가 매출 채권이 사실은 내가 남한테 야, 돈 내놔 하고 청구할 게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상, 정황상 저 자식은 보나마나 한 10% 정도는 떼먹을 것 같아. 떼먹힐 것 같아. 회수가 확실한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에서 얼마 떼먹힐 것 같아요? 10만 원 떼먹힐 것 같죠? 그럼 회수가 확실한 건 90만 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땐 장부에다가 매출 채권을 적을 때, 매출 채권을 장부에다 적을 때는 100만 원이라고 써야 할까요? 90만 원이라고 써야 할까요? 사실은 받을 돈은 100만 원이지만 회수가 확실한 금액은 9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다가 장부상에다 적을 때 매출 채권을 100만 원이라고 써야 할까? 90만 원이라고 써야 할까? 이거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얼마라고 써야 될까요? 90만 원만 표시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표시하잖아요? 이게 바로 못생긴 게 이쁜 척 화장한 거예요. 이게 분식회계예요. 자산을 실제 금액, 회수가 확실한 금액보다 100만 원이라고 적잖아요? 이런 게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비록 나는 상대한테 야 100만 원 내놔 나중에 그렇게 청구하겠지만 회수가 확실한 게 90만 원이라면 장부를 100만 원, 자 100만 원으로 표시된 이것을 90만 원으로 뜯어 고쳐줘야 돼. 이와 같이 손상이 예상되면, 모든 자산에 손상이 예상되면, 그래서 자 이리로 넘어갑니다. 기업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땐 매 보고기간 말, 즉 결산일이 되면은 미래 예상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예요.
대손을 추정해서 대손을 추정한다. 손상을 추정한다. 같은 의미인데. 자, 잠깐 보세요. 아까 뭐라 했어요? 예상현금이 더 적을 땐 손상이 된 거라 그랬죠? 금융자산 손상 중에서도 자, 대여금이나 대여금은 여기다 안 썼네. 대여금이나 매출채권과 같은 수취채권의 손상, 대여금 같은 미수금 같은 대여금이나 미수금, 뭐 외상, 이런 매출채권 같은 이런 금융자산이 손상이 되었을 땐 대손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손을 추정하다, 손상을 추정하다 같은 말입니다. 대손을 추정하다, 손상을 추정하다 같은 말이고, 자, 작년까지는 없던 새로운 용어가, 자, 금융자산 중에서도 이러한 자산,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자산은 기대 신용 손실이 얼마인가 이렇게 말을 해. 항상 결산일이 되면 기대 신용 손실이 얼마인가, 기대 신용 손실이 얼마인가,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손을 추정하다, 손상을 추정하다, 기대 신용 손실이 얼마인가 알아보는 것. 대손을 추정하다, 손상을 추정하다, 기대 신용 손실이 얼마인가 알아보는 것. 이 같은 의미인데, 물론 용어마다 틀리. 여기서는 손상이 된 거는 대손이라는 말을 쓰지만 시험엔 손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손상이 됐을 땐 기대 신용 손실이 얼마인가 알아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은 대손 추정, 손상 추정, 기대 신용 손실, 대손 추정, 손상 추정, 기대 신용 손실, 대손 추정, 손상 추정, 기대 신용 손실, 다 같은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낯설어요, 이런 말은. 저 한참 봐야 돼요. 저도 잊어버렸어. 사실은 아니까 말한 거지만. 그러니까 강의하는 건 낯설어요. 올해 처음 강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대 신용 손실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손 추정, 손상 추정, 기대 신용 손실을 알아봤다.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미리 떼먹힐 것이 얼마인지를 예상을 해보고, 예를 들어 얼마를 떼먹힐 것 같더라 그러면은 떼먹힐 걸로 예상되는 금액, 떼먹힐 걸로 예상되는 금액, 손상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자산이 감소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자산이 감소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그 금액만큼을 미리 비용 처리하는 것, 이걸 우리가 대손 추정이라고 말을 해. 자, 다시 한번. 금융자산에 손상이 예상되면 그 금액만큼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고 돈액을 미리 비용 처리하는 것. 모든 기업은 결산일이 되면 금융자산의 손상을 추정을 해서 손상이 예상되면 자산을 제거하고 그 금액을 미리 비용 처리해야 한다. 그럼 결론은 뭐냐? 손상을 추정하는 문제는 한쪽은 자산이고 한쪽은 무조건 비용인 거예요. 남, 여가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손익거래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결론은 요거. 자, 거기 아래 해설 잠깐 볼까요? 해설 세 번째. 아예 다 써놨네. 두 번째 줄. 해설 두 번째 줄. 손상이란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그 자산으로 미래의 기업에 유입될 예상현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장부금액보다 돈 될 것이 적을 때, 장부금액보다 돈 될 것이 적을 때,
2만 원에 사왔는데 아무리 써먹어봤자 2천 원 값어치도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손상이 된 것이다. 세 번째,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특정 자산에 대해서 손상을 추정하게 되는데, 손상이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그 금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키고 동액을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한쪽은 자산이고 한쪽은 비용이니까 남녀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손익거래다. 결과적으로 손상을 추정하면 비용도 생기고 자산도 감소하기 때문에 손익거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으로 넘어갑니다. 53쪽 거기 보니까 개정하고 나왔는데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래요. 개정. 기업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분개를 한다. 분개가 끝이 났으면 이것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다. 분개를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한다. 그렇죠? 자, 이때 총계정원장이란 이 회사에서 그리는 모든 계정들을 다 합쳐서 총계정원장이라고 하고, 하나하나로 놓고 보면 계정이 되는데, 이 회계상의 모든 계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구계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임시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보세요. 회계상의 모든 계정은 크게 두 가지, 영구계정과 임시계정이 있고요. 자, 임시계정은 예를 들어 잠깐 여비, 교통비 같은 비용은 임시계정인데, 자 보세요. 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러분, 현금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지만 또 현금이죠? 차비가 어떻게 생겼죠? 차비, 여비, 교통비 어떻게 생겼어? 이거는 계정 과목은 존재하지만 형체가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이름만 있는 계정이다 해서 얘는 명목계정이라고 말을 하고, 명목계정.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현금 같은 거 본 적 있죠? 이건 잔액이 실제로 존재한다 해서 실제계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실제계정. 자, 어떤 분들 이렇게 쓴다. 실제계정 아니야. 실제계정이지. 잔액이 실제로 존재한다. 있을 제체. 실제계정. 자, 여기서는 영구계정, 실제계정이란 말 더 많이 쓰고요. 여기는 명목계정이란 말보다 임시계정이란 말을 조금 더 많이 써요. 이건 두 가지를 다 쓰고, 자, 임시계정은 명목계정보다 임시계정이란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데, 영구계정과 임시계정의 차이는 뭐냐? 자, 보세요. 영구계정이란 영원한 얘기란, 영원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잠깐 보세요. 제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돈.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예를 들어 이거를 잊어버리거나 써버리기 전에는, 즉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잔액이 영원히 존재하죠. 그래서 영구계정이라 그래요. 임시계정이라는 것은 잔액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태어났다 금방 사라질 놈들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따라하세요. 같이. 결산 종료 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결산 종료 후 잔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말에 남는 잔액은 항상 내년으로 넘겨보내야죠. 차기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영구계정이란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고 결산 종료 후에 잔액은 차기로 이월한다. 근데요, 이 임시계정이라는 거 뭐냐? 결산 종료 후에는 절대로 잔액이 존재할 수 없는 계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영구계정이야.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은 거. 흔히들 나중에 여기 수익 비용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이 있죠? 수익 비용 중 기타 포괄손익은 계속 누적을 시켜서 자본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쓸 거예요. 뭔 얘기냐? 앞에서 이거 강의했잖아요. 자본의 종류는 몇 가지 할 때 5가지 뭐가 있나요? 그럴 때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의 이익여금, 기타 포괄손익 2개의 기타 포괄손익 2개.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은 계속 누적시켜서 자본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 안 하고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은 영구계정이야. 그리고 잠깐, 이거 여기서도 혹시 귀 막고 수업 듣는 분 안 계실지 모르겠네. 자, 대손 충당금 무슨 계정입니까?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앵콜 다시. 대손 충당금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얘 고향은 어느 변? 대변이죠. 자산에서 차감시키는 거니까 고향이 대변. 대변에서 제일 처음에 적을 땐 대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보면 애들 가르치는 학원, 저는 그때도 그렇게 강의한 적이 없는데 얘 고향 위치를 갖다가 집어 넣으려다 보니까 자꾸 부채라고 강의하는 분들이 계셔.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한때 회계 좀 했던 분들 이걸 자꾸 부채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얘 자산의 차감적 평가이죠. 따라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대손 충당금은 다음 중 어느 계정에 해당되는가? 1. 자산, 2. 부채, 3. 자본, 4. 수익, 5. 비용, 6. 지선다형이라면 자, 6. 평가계정. 대손 충당금은 다음 중 어느 계정에 해당되는가?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평가계정 중에 답이 몇 번이에요? 아니,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라 그랬죠? 평가계정이라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평가계정. 이렇게 나왔다면 답이 몇 번이에요? 평가계정 6번이죠? 근데 이게 오지선다형이야. 그때는 그렇죠. 자산을 평가해 주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평가 계정도 전부 다 영구 계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회계상의 계정의 종류는 2가지, 영구계정과 임시계정이 있다. 영구계정이란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이고, 결산 종료 후에 잔액은 무조건 차기로 이월시켜야 한다. 책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영구계정이란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실제 계정이라고 말하고, 결산 종료 후에 잔액은 차기로 이월시키는 계정으로서 예를 들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은 자산부채 자본은 영구계정이다.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이걸 왜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임시계정은 설명 듣습니다. 임시계정은요, 결산 종료 후에는 절대로 잔액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기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질문 들어가. 책에는 그렇게 써놨네. 자, 보세요. 임시계정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그거는 3가지.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80점 이상짜리들이에요. 최하로. 첫째, 수익 비용 중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수익비용 중 당기손익은 임시계정입니다. 얘들은 결산 종료 후에는 잔액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회사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자, 집중 못하면 오늘 강의가 어려웠다는 얘기인가? 오늘 집에 가서 반성 좀 하고 무릎 꿇고 반성 좀 해야 되겠네. 왜 집중 못하시는, 동강 듣다가 지금 졸고 계신 분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집중을 못하시고. 자, 제 강의가 그렇게 이상해? 임시계정은 가장 대표적인 건 당기손익. 수익비용 중 기타 포괄손익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둘째, 가가현미,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미결산, 가가현미,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미결산, 가가현미,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미결산. 이것들은 언제 쓰는 말인지 몰라도 좋아요. 그냥 자꾸 읽어봐야 돼. 회계 공부 제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한다 소리가 용어가 헷갈려서 그냥 자꾸 있다 보면 오늘은 처음 보는 놈이지만 다음에는 처음 보는 놈이 아니잖아. 한 10대 번쯤 했을 때는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시오. 가가현미, 가수금, 가지금, 현금 과부족, 미결산. 근데요, 이 임시계정은 특징이 있어요. 태어났잖아요. 보고기간 중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결산일 이전에 없어지거나 없애버려야 돼. 얘는요,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죽어요. 때가 되면 저절로 죽어요. 요 아래 놈들은 때가 되면 저절로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잖아요. 이 새끼들은 이거 불행의 씨앗이야.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강의했어요. 김일성 3대 닮은 놈들. 김성일이 아니라 김일성. 옛날에 강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랬다. 이 새끼들은요, 이거 김일성 같은 새끼들이에요. 태어났잖아요. 무조건 죽여버려야 돼요. 김일성이가 괜히 죽인 게 아닙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강의 시간에 하도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강의 이렇게 했어요. 가가현미는요, 김일성 부자 닮은 놈들이에요. 태어났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가두만. 그래서 강의 또 바꿨잖아요. 얘들은요, 김일성 3대 닮은 놈들이에요. 그건 누가 갈 거예요? 김정은이가 갈 거야. 김정은이. 뭔 얘기냐? 지가 알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죽여야 돼. 이거 제가 다 죽이는, 이 새끼들 제가 다 죽이는 놈들이에요. 가가현. 마지막 배당금 관련 계정. 배당금 관련 계정. 배당금 어쩌고 나온 건 전부 다 임시계정입니다. 왜 그러는가? 자, 보고기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여러분, 배당금 결정은 보통 어디? 2월 말 3월 초 이때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확정이 되잖아요. 이때 태어난 놈이 언제 죽어요? 며칠 있다 배당금 주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산 중간에 태어나서 그 중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결산일 현재는 잔액이 존재하지 않죠. 이미 없애고 싶어도 다 없애버렸으니까. 자, 결산 종료 후에는 잔액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임시계정이 아닌 것 찾으셨나요? 그 1번에 뭐라고 났어요? 배당금 계정 나왔죠? 53축이야 지금. 다음 중 임시계정이 아닌 것 1번. 배당금 계정은 임시계정이죠. 이번에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요거잖아요. 비용이죠.
감가상각비 임시계정이죠. 3번에 뭐가 나왔어? 매출 나왔죠. 매출. 여러분 수익의 대장 이름이 뭐예요? 매출액 또는 매출이야. 수익의 대장 이름이 매출액 또는 매출이에요? 아하, 큰일 났네.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비용의 대장 이름 뭐예요? 매출원가. 수익의 대장 이름 매출액. 그러니까 이건 매출액, 매출, 수익입니다. 손실충당금이 나왔네. 손실충당금은 뭐예요? 재대감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손실충당금. 거기서 설명한 거죠? 영구계정이죠. 자산이니까. 5번에 매출원가 나왔죠? 찾으셨나요? 매출원가 비용이잖아요? 임시계정. 뒤로 넘어갑니다. 예제 7번. 차기 회계 연도로 잔액이 2월 되지 않는 계정 과목. 여러분, 잔액이 2월 되지 않는 게 뭐예요? 잔액이 2월 되지 않는 거 임시계정이죠? 자, 여기서 2월 되지 않는 걸 고르라, 임시계정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1번에 집합손익이라고 나왔죠? 찾으셨나요? 집합손익도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지만 임시계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과 비용은 집합손익이라고도 말을 하고 손익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정을 거쳐서 나중에 자본, 이익여부로 대체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면 손익계정은 임시계정이다. 별도로 하나 외우시고요. 손익계정, 집합손익계정 같은 말입니다. 손익계정, 집합손익계정 같은 말이에요. 2번에 뭐라고 나왔어? 이익잉여금은 무슨 계정이에요?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 아까도 밑줄 치고 넘어왔었죠?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은 자본이잖아요. 다음에 뭐가 났어요? 선수임대료, 선수로 시작된 쓰가 무슨 계정이에요? 부채죠? 선금이나 미수로 시작되면 자산, 선수나 미지급으로 시작된 부채라 그랬죠? 선수임대료 부채네. 그럼 영구계정. 주식발행 초과금은 무슨 계정이죠? 주식발행 초과금. 감주자 이거잖아. 감주자 자본이잖아요? 자본이니까 영구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FV,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 FV,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뭐라 그러는가? 기타 포괄손익이라 그랬죠. 기타 포괄손익은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계속 누적시켜, 즉 이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누적된 금액을 우린 자본이라고 그래요. 누적된 금액을 자본이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FV,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FV,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제가 잠깐 오해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강의 이렇게 했어. FV,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FV,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또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타 포괄손익은 올해 처음 생긴 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과거부터 누적시킨 거. 어쨌든 요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FV,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영구계정이 다 별도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몰라도 돼. 하도 하다 보니 FV, 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영구계정이래. 자꾸 읽기만 하셔도 돼. 계정의 형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T자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계정 기입의 법칙 이렇게 나왔죠. 자, 계정 기입의 법칙 뭐 볼 필요가 뭐 있어.
이건 거래 8요소를 생각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산 계정이다. 잠깐 보세요. 여러분, 자산은 증가가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감소가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산 중에 현금 계정을 보니까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4월 5일 날 건물 40만 원, 9일 날 상품 25만 원, 15일 날 여비 교통비가 4천 원 이렇게 나왔죠? 자, 정가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거래가 일어나면 분개를 한다. 분개를 한다면은 구체적인 과목별로 뭐가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전기를 해놓으면 구체적인 과목별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현금이 궁금하다 그러면 현금 계정을 펴봐. 현금 계정을 보면 보나마나 자산이니까, 현금은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에 썼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 현금이 이번 달에 100만 원이 들어왔구나. 그 중에서 65만 4천 원을 썼구나. 그렇다면 34만 6천 원이 남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현금이 왜 나갔는가? 현금이 왜 나갔는가? 집 사고, 상품 사고, 차비 주고. 계정을 그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아까 그렸던 것 중에서 상품 계정이 있다 라고 놓고 보면 상품 계정 차변에 30만 원이 있고 대변에 10만 원이 남았더라. 상품은 자산이니까 역시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죠. 그렇잖아요? 아, 이 회사 상품 이달에 30만 원어치 사다가 10만 원어치 팔았군. 창고에 20만 원 남아있겠군. 장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과목별로 뭐가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는 것. 계정. 계정의 종류는 두 가지. 영구계정, 임시계정. 영구계정은 결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잔액은 차기로 이월한다. 임시계정은 결산 종료 후에는 절대로 잔액이 존재할 수 없다. 태어났다. 결산일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건 강제로 죽여버리건 내가 알아서 죽여야 되는 놈들은 김일성 3대 닮은 가가현비.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태어날 수는 있어요. 벌써 김정은이도 벌써 애 태어났잖아. 지방만한 게 벌써 애 태어났잖아요. 걔들도요, 죄송하지만 오래 못 살아요. 왜? 가가현미에 해당되니까. 자, 그거 기억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회계 순환 과정 중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